차가운 도면 대신 따뜻한 스케치북을 든 건축가. 펜 끝으로 건축 너머의 사람을 그리는 정림 CM 박명세 대표님을 만납니다. 안녕하세요. 파레시아 모든 것을 말하는 시간입니다. 네, 저는 오늘 진행을 맡게 된 한동대학교 2학번 김가원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지면서 이렇게 낙엽이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낙엽이 많이 떨어지는 날에는 자연물과 아름다운 건축물이 어우러진 곳에서 좀 정취도 느끼고 네. 해줘야 하는데요. 오늘은 한국의 건축계의 산 역사이신 이 정립건축사 CM 대표이신 박명세 대표님을 모시고 함께 이 스튜디오 안에서 그 가을의 정취를 함께 느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은 요즘 이제 설계 현장을 스케치북에 직접 스케치를 하시면서 또 작가로도 많이 유명세를 타고 계시잖아요. 대표님을 잘 모르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짧게 자기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림 CM 건축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박명세라고 합니다. 정림 입사 36년 차 직원입니다. 36년 차면 엄청 연차가 많으신 네. 그런 되게 좀 베테랑 그런 엘리트 사원이신 것 같은데, 사실 제가 듣기에는 이 CM이라는 직종이 조금 생소하게 들려서요. 네. CM이란 어떤 직종인지도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보통 건축에서 설계하면 대부분 이해도가 있으시고요. 그 건설 사업 관리를 설명하려고 그러면 이제 감리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면 이해가 되더라고요. 감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공사 현장에서 어떤 현장을 검측을 하고 이렇게 도소대로 공사가 잘 진행되는지를 체크하는 그런 기능을 우리가 이제 감리 역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건설 환경이 굉장히 복잡화되고 대형화되면서 건설 생애 주기 전체, 그러니까 이제 설계 이전 단계부터 설계, 그리고 조달, 시공, 그다음에 건물이 준공 이후에 유지 관리까지의 건설 생애 전체를 컨트롤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CM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정림 건축에서도 2009년도에 CM 부서가 처음 생겼고 2018년에는 이렇게 제가 그 부서를 맡았고 2023년에는 회사가 좀 더 커져가지고 이렇게 정림에서부터 분사해서 현재 제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이 CM이라는 직종에 대해서 처음 들어봤는데 이렇게 네. 간단하게만 들어도 굉장히 많은 일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일이라고 느껴지더라고요. 대표님께서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대표님을 알기 위해서는 대표님의 강점이시죠. 대표님이 지금 하고 계신 일이신 이 건축과 그리고 대표님께서도 인생 철학, 건축 철학으로도 강의로도 그렇게 유명하시니까 인생과 건축 모두에 관련된 질문부터 먼저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딱 처음 대표님을 뵀을 때는 이 외모, 품성이나 이런 분위기가 약간 의사 선생님 같다. 그래요? 네,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섬세하신 외모를 가지셨는데 어떻게 건축과 설계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는지 그 처음 시작이 궁금합니다. 네, 제가 건축을 어떻게 하게 됐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어요. 저는 제가 서울에 있는 그 성북동이라는 동네에 산동네에서 제가 좀 태어났어요. 마당이 있는 그런 집이었는데 제가 살던 동네는 굉장히 이렇게 서울답지 않게 골목길도 많고 그런 동네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건축에 관련된 거를 어떻게 하게 됐는지를 이렇게 좀 연상을 해보면은 어렸을 때 제 성격이랑도 굉장히 연관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은 섬세하고 굉장히 그렇게 좋은 표현을 해주셨지만 실제로 제 성격이 어렸을 때 굉장히 이렇게 주의가 산만하고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성격이어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라고 하면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낙서만 계속 이 오늘 흔적들이 사실은 그런 것들인데 낙서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러면서 학창 시절을 보냈는데 제가 이제 중학교 한 3학년 정도 됐을 때는 이 낙서를 하다 보니까 자꾸 그림을 그리게 되고 스케치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3차원에 관련된 이런 건물들 같은 것들도 그리게 되고 하면서 굉장히 관심을 좀 그쪽으로 갖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이름이 이제 그 명세인데 밝을 명의 인간세라고 하는 걸 씁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저를 태중에 가지셨을 때
굉장히 두 분이 이렇게 폐결핵을 많이 앓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물어보니까 폐결핵이 심하니까 아이를 낳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네. 권유를 했는데 저희 어머님께서 이제 새벽기도 다니시면서 저를 이제 믿고 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이제 명자 돌림에 이제 인간세를 붙여서 세상을 조금 밝히는 역할을 하고 살아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제가 받아들였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막연하게 이제 세상에 어떻게 하면 도움을 주고 세상을 밝게 하는데 좀 역할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다가 낙서하다가 네. 건축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뭘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중학교 3학년 때니까 좀 빠른 시기에 결정이 됐죠. 그 이후에 한 번도 건축을 선택한 거에 대해서 후회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낙서하다가 자기 전공을 잘 찾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어린 시절부터 엄청난 은사를 가지고 나신 건 아닐까. 정말 이름처럼 잘 살아가라고 주신 은사가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그런 어린 시절부터의 기억을 이유로 건축에 입문하시게 돼서 여기까지 오셨는데요. 그럼 이제 그때 처음 건축에 입문을 하셨을 때 가지고 계시던 건축에 대한 정의,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혹시 그때 처음 생각했던 건축에 대한 의미와 지금 대표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의미에 다른 점이 있는지, 그리고 네. 다시 직업을 찾게 된다면 그렇다 해도 건축과 설계를 다시 하고 싶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 건축을 우리가 보통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 이야기할 때는 사람들의 생활을 담는, 사람들의 생활을 위하는 그런 뭐 구조물이라든지, 그리고 그거를 수행하기 위한 어떤 설계나 감리, 시공, 유지관리 이런 전 과정을 다 건축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설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건축인데 사실 제가 그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했지만 어렸을 때는 이 건축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좀 멋들어진 거라고만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학부 때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디자인이 이렇게 튀는 디자인이나 뭐 이렇게 좀 남들이 봤을 때 좀 독창적이거나 이런 것들에 더 집중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어떤 사람에 관련된 이야기보다는 건축물 자체가 굉장히 부각이 되는 그런 디자인들을 선호하고 성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건축을 제가 설계 디자인을 할 때도 사람에 대한 생각을 내가 얼마나 했을까 하는 생각을 요새 해봅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설계를 20여 년 하고 나중에 이제 CM 쪽으로 와서 이렇게 코이카 프로젝트도 하고 다른 여러 가지 공사가 진행이 되는 프로젝트들을 하다 보니까 공사 중에 현장을 방문을 하면 공사장의 인부, 공사 관계자, 그다음에 이제 그 고객들과 우리 이제 그 CM단들이 섞여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준공을 하고 나면 이제 뭐 코이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어준 어떤 보건소나 이런 데에서 20대 초반의 임산부들이 가득하고 정말 그 아이들 울음소리가 가득한 그런 그 보건소의 로비 광경을 본다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뛰어노는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랑 그리고 또 거기가 뭐 임시 뭐 병원이 돼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어우러진 그런 건축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러니컬하지만 건축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람을 위한 사람의 삶을 담는 사람을 위한 그걸 만들어내는 게 건축인데 언제부턴가 건축 잡지나 이런 것들 보면 사람이 없습니다. 건축물이 주인공이에요. 왜냐하면 준공하기 전에 빨리 건축물이 주인공으로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건축물이 부각이 되지만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었는지는 네. 확인할 바도 없고 그래서 제가 나이 들어서 생각하는 것들은 진짜 건축에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건축들이 너무 많아진 세상에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같이 나누고 싶은 얘기도 사람이 보이는 건축이라고 하는 테마로 또 네. 생각이 좀 귀결이 되기도 했어요. 네, 너무 멋진 답변을 들은 것 같아서 제가 네.
사실 그냥 건축에 대한 의미를 질문을 드렸을 뿐인데 너무나도 많은 어떤 인생에 대한 생각까지도 하게 되는 그런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건축이란 그런 것이다 라고까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건축학개론 101의 시간입니다. 네. 이게 뭐냐면은요, 저 같은 경우에는 건축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문외한인지라 저같이 건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좀 간단하게 네. 건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강의를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건축이라는 거를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 좀 얘기를 하면, 사람들의 생활, 그러니까 사람들의 삶을 담는 구조물, 아니면 사람들의 삶을 위하는 그런 구조물, 그리고 그거를 구축해 나가는 설계, 뭐 감리, 시공, 유지관리의 모든 행위 자체를 건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구현하는 사람을 이제 또 건축가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그 학부 때나 처음 그 예비 건축가 시절에는 제가 그냥 그 디자인이라고 하는 부분에 더 몰입을 해서 그랬었는지 모르겠지만 앞에 나와 있는 전제가 되는 사람의 삶을 담는다는, 사람의 삶을 위한다는 것보다는 건축물이 많이 부각이 되는 좀 멋들어짐이나 뭐 이런 좀 독특한 그런 건축을 이렇게 디자인하는 거에 더 몰입을 했었던 기억이 좀 있어요. 그런데 네. 나중에 이렇게 나이 들어서 이제 CM 쪽으로 오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약간 의문이 많이 들었거든요. 왜 그 건축은 그 사람이 잘 보이지 않을까? 우리가 내가 보고 있는 건축 잡지나 이런 데는 왜 이렇게 사람이 한 사람도 보이질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건축가들이 설계를 하는 과정이 사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건축을 주인공으로 하는 것들에 약간 또 몰입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 대한 의문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CM에 와서 공사 과정의 현장을 들여다보면 공사를 하고 있는 인부들이나 건설 관리자들이나 고객이나 우리 CM들이 현장에서 아우러져서 현장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들도 보게 되고 준공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렇게 코이카에서 지어준 모자 보건소나 이런 데를 가도 20대 초반의 임산부들이 가득한 로비 같은 것들을 보면서 울음소리가 가득한 것들을 보면서 이 공간이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잘 쓰여지고 있구나.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잘 안 쓰여지고 있을지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네. 결국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보이는 건축, 사람이 보이는 건축이라는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된 것도 결국 어떤 본연의 사람을 위하는 그런 건축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좀 같이 나눠볼까 해서 오늘 이런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멋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뭐랄까, 사실 저도 건축 잡지나 요즘 유명한 그런 건축물들을 보면은 딱 광경을 봤을 때, 이거 너무 멋지다, 너무 예쁘다, 라는 반응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대표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건축물을 보는 제 시야도 조금 더 확장이 된 느낌인 것 같습니다.